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가족들에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네. 이렇게 말을 하고 1년 동안 가짜로 출근을 했어요. 그 심정이 참 어땠을까요? 천안에 사는 30살 청년입니다. 지난해 1월에 가족들에게 취업했어요. 충남도 산하에 군청에 취업이 됐습니다 하고 1년을 매일 출퇴근을 한 거죠. IMF 때 보던 네. 모습이죠. 양복 입고 혹은 점퍼 입고 아침에 나가는 겁니다. 출근하는 척하고 실제로는 취업이 안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저녁에 돌아오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을 이렇게 가족을 속였으면 뭔가 이제 급여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제 집에 돈 달라는 얘기 못 할 거 아닙니까? 네. 너 이제 월급 받잖아. 그래서 2천만 원을 사채를 얻어서 그 고리 이자를 갚으면서 1년을 버텼는데 이제 더 이상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라고 본인은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모텔, 화장실에서 목숨을 끊은 채 발견이 돼서 지난 새벽에도 경찰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메모지를 남겼습니다. 거짓 취업을 한 것,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이런 짧은 메모를 남겼고요.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써 있었어요. 네. 결국은 그것은 이제 사채를 얻은 것으로 추정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안타깝기 그지없고 이 사건이 아주 특이한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정말 이 취업 절벽에 몰려 있는 우리 시대의 수많은 청년들이 정말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걸 함께 우리가 공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참 가족에게도 말하기가 어려운 좀 그런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이제 가족들에게 상의도 하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제 본인도 심리적인 부담감이 크고 그렇죠. 아마 그랬던 모양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캥거루족이라고 부르는데 부모님에게 얹혀서 나이는 찾는데 취업을 못하고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아주 다반사인데요. 그중에서도 또 이 부모의 노후 연금까지 이제 빼먹는 경우를 스스로 빨대족이다 이렇게 이제 이 신조어를 쓰면서 비하하고 있어요. 네. 이것이 청년들은 청년들에게 계속 자격지심이 쌓여서 나중에는 피해의식, 그다음에 정말 자살충동, 이미 2012년 통계에 보면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 정도가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 그럼 지금은 한 70% 정도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굉장히 심리적으로, 사회 심리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접어들어 있다. 이렇게 진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청년 보면 지금 30살이에요. 네. 지금 1년 동안 이제 공무원이 된 것처럼 이제 행세를 하긴 했는데 30살이면 참 취업하기에 쉽지가 않은 나이죠. 그 부담감이 정말 컸겠죠.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제 대학에서 오히려 나이 많은 이제 선배들이 졸업을 미루면서 휴학을 하고 학점을 또 이제 나누고 해서 이 과거에 정말 한 7년, 8년 대학 다니는 선배들이 있었거든요. 네.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근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이 빨리 군대 제대하고 복학해서 학점 채우고 졸업해서 사회 나가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었는데 이제는 적체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년 대학 공부하고 졸업해서 취업이 바로 될 자신이 없으니까 졸업하고 취준생으로 그냥 1년, 2년 허송세월 하느니 취업 재수생이라고 네. 부르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아예 졸업을 유예하고 내가 취업 준비를 하겠다. 어학 점수를 따든 아니면 경력을 쌓든. 그래서 지금 이 졸업이 거의 한 대학 졸업까지 6년, 7년까지 가는 것이 일반화되는 그런 추세가 되고 있어서 이 청년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30살 정도 됐으면 맞습니다. 뒤에 이제 졸업하고 간 나오는 이제 또 후배들 때문에 이제 막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겠네요. 밀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신입사원을 뽑는 데는 나이가 너무 많고 그렇죠. 경력도 없고 네. 경력사원으로 뽑자니 30대 초반 접어들었는데 경력이 없고 아르바이트 경력은 또 이제 인정 안 해주고 기업들이 네. 이런 문제들이 겹치면서 30이 넘어간 취업준비생들은 점점 고민이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쪽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공무원 아무래도. 시험 과거로 치면은 거의 요즘 공무원 시험이 고시입니다. 네. 왜냐하면 경쟁률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안정적인 직장을 찾는 이제 청년들은 많아지고 있죠.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태백이라는 유행어가 있었는데 네. 20대의 태반이 백수다 이런 뜻이었는데 지금은 이900이라고 부릅니다. 이 900이요. 네, 20대의 90%는 백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바뀌어 있어서 참담한 현실을 스스로 자조하는 신조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좀 슬픈 신조어인데 저희가 네. 찾아보니까 이런 신조어가 요즘에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냥 들어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전탈, 서탈, 면탈 이런 얘기들이 네네.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들입니까? 이게 요즘 정치권에서 친박, 비박, 네. 진박 이런 얘기 같이 들리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 면접에서 채용까지 절차가 있잖아요. 네, 여러 단계가 네, 있죠. 전탈은 아예 초기에 탈락한 겁니다. 네. 전체 탈락. 전체 탈락.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전형에서 탈락이 되면 네. 서탈. 아쉽게 서탈. 네. 면접까지 갔지만 탈락했다. 면탈.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면접까지 통과한 줄 알았는데
합격 통보가 안 온다. 이걸 최탈, 최종 탈락. 네. 뭐 건강검진이나 뭐 다른 거에서 걸린 거겠죠? 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친구들끼리 너 면접 봤다며 어떻게 됐어? 네. 나 면탈이야. 혹은 나 될 것 같아. 근데 최탈이야. 최탈이야. 네, 혹은 난 서탈이야. 네. 서류에서 잘렸어. 나는 아예 기회도 못 받았어. 전탈이야. 이런 식으로 자주 하는 용어들이 청년들 사이에 신조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카카오 메신저나 이런 걸 쓸 때 말들을 줄여 쓰잖아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회자되는 게 지금 뭐 인구론, 인문대 출신의 90%는 논다. 네. 그걸 인구론 이렇게 인구론. 부르는 거고요. 네. 그 외에 또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게 지여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여인이요? 네, 네. 지여인. 그러니까 지방대 출신. 지방대. 그다음에 여성. 여성. 여성은 또 이제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느끼니까요. 네. 그리고 인문계 출신이다. 네. 그래서 이걸 합쳐서 지여인들은 정말 가산점도 얻을 길이 없고 네. 취업에 너무 이제 불리하다. 그래서 이제 이공계를 부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과대 이제 인문과생들이 부러워하면서 전화기가 취업 깡패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어르신들 아무도 못 알아듣죠. 전화기가 취업 깡패다. 네, 예, 전기, 화학, 기계. 아, 네. 취업이 잘 되는 이공계 네. 그걸 묶어서 전화기는 취업이 잘 되니까 취업 깡패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런 말까지 나오는군요. 네, 소개팅을 하거나 혹은 뭐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너 전공이 뭐니? 문송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문송이요? 네, 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네. 이걸 줄여서 이제 문송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모든 말들에 자조가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네. 취업이 안 된다는 이제 한 가지 심각한 사회 문제 때문에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가슴 아픈 말은 지금까지 뭐 신조어 알아듣지도 못할 수 있지만 이걸 다 싸잡아서 부르는 말이 있는데 이생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생망. 저는 알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20대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번 생에는 나 망했어. 자, 금수저만 되는데 우린 다 흙수저잖아. 이 생망이야. 이번 생은 망했어. 그럼 다음 생을 기약해야지.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살 충동까지 가는 거죠. 이걸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빨리 이걸 혁파해 주지 않으면 20대, 30대들이 정말로 이게 또 앞으로 경제 흐름이 좋아져서 취업문이 열린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쌓인 이러한 이제 스트레스나 자조감 또 자기 존재감에 대한 정말 결여 이런 부분들은 한순간에 메꿔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심각하게 바라보고 전환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참 듣기만 해도 참 청년들이야 이렇게 자조적으로 웃으면서 얘기하기도 네. 하지만 사실 굉장히 슬픈 얘기들인데 네. 이 청년들이 이런 자조적인 말들을 뱉을 때는 사실 너무 희망이 없다. 그리고 사회에 대한 원망, 불신 같은 것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천안에서 공무원 취업했습니다 하고 1년을 정말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했다가 그 괴로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됐는데요. 조금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서울대생, 흔히 보면은 최고 스펙을 자랑하는 서울대생도 정말 장황한 이 금수저, 흙수저에 대한 이제 비판을 남기고 자살한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본다면 20대 중에서 뭐 이게 일부가 이러한 자조감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카이대생들까지도 태반이 취업 문제에 대한 절박한 고민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한다면 정말 그 표준적인 일반적인 우리의 젊은이들이 어떤 심정인지를 우리가 좀 같이 공감하고 헤아려줘야 되고요. 지금 이제 그 자살한 그 청년의 가족들, 그 부모님이 완고한 분이었을까, 자상한 분이었을까 이런 논란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1년 동안 일단 스스로가 괴로워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겠고요. 평소에 20, 30대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따뜻한 대화를 일상적으로 많이 나누시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사회가 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청년들이 좀 이렇게 막막한 상황에서 살아야 되는지 참 걱정이에요. 오래 할 수 경기도 있다면 쉽지 않으니까 네네. 이게 좀 중장기화 될 수 있는데 결국은 함께 공동체 의식으로 극복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취업난 관련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